네,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자회사이자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등을 결국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어도어에 대한 내부 감사 결과 민희진 대표 등이 주도한 경영권 탈취 계획 물증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향후 법적 쟁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입주민의 벤츠 차량을 대리주차해주던 중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 12대를 줄줄이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은 지금 하이브 얘기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와 어도어의 경영권 분쟁이 더욱더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브가 결국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고발하겠다라고 밝혔고 민희진 대표도 지금 오후 3시 정도에 기자회견이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선은 물증을 확보를 했다면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죠? 그렇습니다. 중간 감사가 진행이 되었죠. 이제 많이들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구조라고 보자면요. 하이브 측이 어도어의 지분 80%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지분을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제 모회사라고 부르고요. 그 하위 회사를 자회사라고 부르는데 상법상 이제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해서 일정 부분 조사를 단행할 수 있는 감사 권한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번에 어떤 이 하이브 측에서는 어도어 특히 민희진 대표의 어떤 이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로부터의 독립을 꾀하는 그런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감사권을 발동을 하였고 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요. 여러 가지 문건이 발표가 되었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자면요. 어도어의 어떤 경영진들 간에 주고받은 그런 내역들, 대화 내용을 보자면 어떻게 보면 어도어의 독립을 꾀하는 하이브로부터 독립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담겨 있는 그런 대화 내역이 확보가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산 증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해외 펀드에다가 하이브가 갖고 있는 어도어의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는 그걸 유도하도록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경영권 탈취 계획이라고 해서 프로젝트 1945 문건이라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독립한 해잖아요. 그러니까 어도어의 독립을 하기 위해서 그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어도어의 독립, 하이브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꾀하고 있는 그런 대화 내역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다고 지금 하이브 측에서는 밝히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 업무상 배임 혐의라던가 내지는 영업 방해 혐의를 적용해서 경찰에다가 고소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하이브 측에서는 이 문건이 경영권 탈취 계획에 가까운 문서다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민희진 대표는 아니다 그냥 개인적인 사견에 불과하다라고 계속해서 대립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어떤 부분을 좀 더 법적 쟁점으로 다룰지 좀 더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독자 행보를 모색하고 있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프로젝트성 문건이 발견이 되었다고 하이브 측에서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어도어의 실질적인 경영진 간의 그 대화 내역을 보자면은 어떻게 보면 뉴진스의 독립을 꿈꾸는 듯한 그런 내용이 충분히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로부터의 어떤 지배 권한을 이제 벗어나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대화 내역들, 어도어를 빈 껍데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고 떠나서 우리가 다른 회사를 세운다거나 아니면 어도어를 다시 이렇게 빈 껍데기로 만든 후에 하이브의 지배 권한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다시 사자 이런 구체적인 좀 계획들이 드러나 있어서 하이브 측에서는 이런 부분이 경영권 탈취의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사회를 소집하고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그리고 경찰에다가 수사를 의뢰할 그런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도어 특히 민희진 대표 측에서도 바로 오늘 오후에 이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지만 기본적으로 현재까지의 입장은 경영권 탈취 시도는 어도어에서 지금 민희진 대표의 지분이 18%에 불과하고 다른 우호적인 지분을 더해도 현재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80%를 갖고 있는 하이브를 대항해서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시도 자체가 사실 말이 되지 않으며 이번 갈등의 어떤 핵심적인 분쟁은 뉴진스의 그런 컨셉을 카피한 하이브의 또 다른 그룹 아일렛과의 어떤 그런 모방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네, 3시 기자회견에서 과연 어떤 얘기를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눈길을 끄는 게 이제 해당 물증을 제시한 게 바로 감사 대상자에 오른 사람 중 한 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제 하이브를 공격하기
하기 위해서 문건을 작성했다 이런 사실도 인정을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민희진 대표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감사 대상자 중에 한 명이 경영권 탈취 계획과 관련된 이런 문건을 직접 이 감사 결과 제출을 하였고 네. 이와 관련해서 하이브 측으로부터 독립을 하려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어도어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하이브 측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런 게 다 사실로 드러난다면 네. 민희진 대표 측에서는 경영권 탈취 시도는 전혀 없었다. 이런 메모들은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라든가 실현이 불가능한 계획 같은 것을 끄적인 그런 사견에 불과하다는 그런 주장이 힘을 잃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런 주장에 대해 반박할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민 대표는 하이브가 보낸 감사 질의서에 어제 답변서를 보냈다고 확인이 됐는데 이 부분이 향후 진행될 절차에 어떤 영향을 좀 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감사를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모회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답변을 해야겠죠. 이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거의 언론에 공개가 되면은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부분까지도 민희진 대표가 함께 전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구체적인 답변 내용은 좀 나중에 추후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네. 일단 이 오후에 있을 기자회견에서 그 답변에 상응하는 내용을 충분히 밝힐 것 같고요. 일단 경영권 탈취 시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한편 이 뉴진스의 어떤 컨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타이브의 다른 걸그룹이 그대로 가져옴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라는 점 다시 한번 살필 것 같고요. 향후 앞으로 진행된 절차들이 사실 예측이 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이브에서는 기본적으로 오는 30일 이번 이 어도어에 대해서 주주총 임시 이사회를 일단 소집할 것을 지금 결정한 상태인데 네. 이 어도어의 이사진들이 아무래도 민희진 대표의 우호적인 세력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만약 열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미 하이브가 80%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다가 임시 주주총회 같은 거를 이제 열어달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만약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다면은 이미 과반수 이상의 어떤 지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 해임 결의까지도 지금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민희진 대표 측에서는 일정 부분 위약금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더라도 뭐 뉴진스가 하이브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또 검토할 수도 있을 것 네. 같고요. 예. 대표이사에서 해임이 된다면 독자적으로 어떤 별도의 회사를 성립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행보를 할 가능성도 현재까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여의도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이제 입주민의 차량을 대리 주차하던 중에 12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은 뭐 수리비만 해도 굉장히 상당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실 아파트마다 주차난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이번에 사건이 문제가 된 그 아파트만 하더라도요. 좀 오래된 아파트, 구축 아파트였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굉장히 협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주차를 빼곡하게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하고서도요. 가운데 빈 공간에까지 주차가 이제 가로로 쫙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2중, 3중으로 주차가 되어 있다 보면은 사실상 아침에 출근길에 얼마나 붐비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래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되는 행동이지만 입주민들이 본인의 차량 키를 이제 경비원에게 맡겨두고 경비원이 아침에 출근하는 순서대로 이 2중, 3중 주차를 직접 본인이 차를 운전해가지고 출근길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타깝게도요. 이 70대 경비원이 입주민의 차를 빼다가 이제 영상을 확인해 보시더라도 운전 조작인 것인지 이게 지금 급발진과 관련된 사고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는 본인은 브레이크를 밟았고 이제 중립 기어로 해놓은 것도 아니고 지금 후진 기어였는데 갑자기 앞으로 차가 나갔다고 주장은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후진을 했다가 갑자기 앞으로 돌진하면서 무려 12중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제 이른 시간이었기 때문에 차량에 누가 탑승을 하고 있었던 거나 보행자가 다치진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네. 차량 12대에 이제 큰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예. 더 큰 문제는 차주가 아니라 제3자인 경비원이 운전을 그렇죠. 하다가 발생한 사고라서 네. 보험이 가입돼 있을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해당 경비원에게 적용될 만한 또 다른 책임보험 같은 건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안타까운데요. 네. 지금 본인의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난 것이 아니고요. 입주민의 차량을 대신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경우에 이 해당 차는 이 자동차는 당연히
보험이 들어있겠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보자면 이 보험은요. 내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가족, 특히 뭐 배우자인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내 차를 제3자에게 운전해라고 했을 때 이 제3자가 사고를 낸다면 당연히 그 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있고요. 다만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아파트 관리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리주차라는 것이 이 관리사무소 측에서 내지는 이 해당 아파트 입주민 회의 등에서 어느 정도로 용인이 되고 있었던 수준인지를 좀 거쳐서 만에 하나 따로 이제 책임보험 같은 것이 뭐 입주자 대표회의라던가 아니면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든 것이 있다면 일부는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네. 아직까지 그런 책임보험 가입 여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도 있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급발진과 관련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렇죠. 얼마 전에도 실제로 그 강릉에서 안타깝게도 손자가 급발진 사고로 네. 추정되는 그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서 재현 실험도 있었는데요. 급발진이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제조물 책임법상 입증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운전 미수, 그러니까 브레이크와 그리고 이제 이 후진 기어 등 이제 브레이크와 엑셀을 혼돈해서 벌어지는 사고도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급발진도 이제 국립수사원에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제 만약 운전 미숙으로, 그러니까 운전의 오조작으로 밝혀진다면 그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원인이 하루빨리 좀 밝혀져야겠습니다. 마지막 사건 살펴보죠. 청소년들의 온라인 도박 사건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중학생이 운영 총책을 맡아온 도박 조직이 검거돼서 상당히 충격을 안긴 바 있는데 이번엔 9살 초등학생이 적발이 됐다고요? 네, 저도 정말 관련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가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온라인 도박,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박이 벌어지는 그 장소까지 직접 가야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성년자의 접근이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든지 온라인 도박에 참여할 수 있고 휴대폰으로도 가능하다 보니까 네. 청소년들 사이에 마치 온라인 도박이 게임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6개월간 특별 단속을 했는데 청소년 1,035명이 검거가 됐다고 합니다. 사이버 도박 도박 사범 3명 중에 예. 1명은 10대일 정도로 굉장히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는 초등학생 2명도 포함이 되었고요. 최저 연령은 9살이었습니다. 이 네. 9살 초등학생도 심지어 판돈도 걸고 온라인 도박에 참여했다고 하니 참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게 9살밖에 안 된 초등학생이 과연 도박 사이트에 어떻게 접근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10대 총책도 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청소년들이 아예 접근을 못하도록 차단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시스템적으로 좀 고민이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청소년들도 사실 부모님들이 용돈을 이제 저축하기 위해서 통장 만들어 주시는 경우가 참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장 개설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럴 때 이제 부모님들이 제대로 이 통장에 대해서 관리해 주시지 않으면 뭐 문화상품권이라든가 본인 계좌를 갖고 있으면은 손이 우리가 말하는 도박 머니 같은 것을 충전을 해서 너무 쉽게 이 도박에 빠져들 수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이 온라인 도박에 빠져든 청소년들은 친구 소개로 이런 해당 사이트에 접속이 됐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도 휴대폰 문자 같은 것으로 무분별하게 뭐 도박을 권유하는 그런 문자를 받게 되잖아요. 네. 청소년들도 이와 다르지 않게 이런 문자를 받고 도박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더 문제점으로 지적될 만한 부분은 청소년들이 직접 코딩 능력 등을 이용해 심지어 이 도박 사이트를 직접 개설하는 중학생이 적발이 되기도 했거든요. 어떤 단순히 이것이 도박,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온라인 게임처럼 생각하는 게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도박이 사실 정말 중독성이 높고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도박 차단 반드시 실현돼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3가지 사건 사고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